2025년도 버전입니다. 정확하게 1월 17일에 132만 원을 입금받았고요. 또 1월 20일에 165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 돈은 제가 매월 글 10개를 써주는 대가로 받는 돈인데요. 이 돈을 받게 된 과정, 그리고 실제로 받은 후 과정까지를 보여드릴게요. 과정은 총 0번부터 8번까지인데요. 지금은 일단 순서를 쭉 훑어보고 그 뒤로 하나하나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0번입니다. 0번에서는 제가 이렇게 글을 썼고요. 그리고 연락을 받아서 바로 1번에서는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이제 2번에서는 이렇게 뭐로 쓸 건지를 8개 정도 정리를 해놔요. 저는 10개짜리 돈을 받았기 때문에 10개를 정리해놨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고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진짜 수익하는 3번부터입니다. 3번 봐볼게요. 3번은 아까 1번에서 검색했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고요. 4번은 여기 정리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이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에서는 이 3, 4, 5번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0번부터 2번까지는 준비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준비 과정은 처음에 딱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저는 돈을 한 달간 10개를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될 때마다 3, 4, 5번을 반복해주면 한 개씩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3, 4, 5번을 몇 번 하면 돼요? 10번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은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를 없나 검수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표에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은 이 표를 다운받아서 드리면 끝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매월 297만 원씩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이 방법을 쭉 훑을 건데요. 이 방법에서 수익화 시작은 0번이에요. 0번은 계약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영상에서 다 다루기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총 64페이지짜리 이 마케팅 대행 입문서라고 해서 PDF로 적어놨거든요. 또 한 번에는 잘 안 읽으실 것 같아서 그걸 좀 구간별로 나눠놨어요. 계약서 양식부터 뭘 드려야 하는지, 심지어 어딜 들어가서 뭘 눌러라, 여기까지 적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0번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은 바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총 단계는 1번부터 8번까지를 볼 건데요. 각 과정마다 핵심적으로 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외워야 실수를 하지 않고 수익화까지 되니까요. 각 과정이랑 주의사항은 꼭 암기될 때까지 이 영상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외워도 시작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1번부터 바로 봐볼게요. 글을 대신 써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팔고 있는 걸 팔릴 수 있도록 글을 써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만약 간판을 팔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간판을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 사람이 간판 팔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글을 적는 거예요. 이 글은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 적게 되는데 이 글을 제대로 적으면 간판을 사려는 사람한테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간판이 팔립니다. 이렇게 간판이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아무 내용의 글을 적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업종별로 난이도가 좀 다른데요. 이 난이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긴 하는데 이 방법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냥 바로 추천 업종을 말씀드릴게요.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육업종은 단가가 높고 순수익 비율이 높아서 우리가 꾸준히 하기가 좋고요. 운동업종은 글쓰기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업종은요. 애초에 글을 보고 문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팔리도록 도와주는 게 좀 수월해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업종은 교육업종과 마찬가지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받기에 좋습니다. 보통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이 4가지 업종 위주로 하다가 스스로 나중에 이제 난이도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뒤로 좀 더 난이도 있는 업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글 대신 써주는 부업 자체를 지금 완전 처음 하는 거다.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초보자 분들은 일단 이 4가지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업종도 있는데 이건 마케팅 대행 입문서에 마저 적어놨으니까요. 확인하셔서 혹시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랑 계약할 경우에는 좀 주의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내가 글을 대신 써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이 끝났으면 이제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찾아봐야겠죠? 그게 바로 2번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표를 봐볼게요. 이 표를 키워드 기획 시트라고 불러요. 이 키워드 기획 시트가 뭐냐면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간판회사 사장님을 대신해서 글을 쓴다고 해봤잖아요. 그러면 내 글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간판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간판을 사려는 사람이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키워드 이렇게 불러요. 이 표는 간판 회사를 기준으로 제가 키워드를 찾아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사무실 간판, 사무실 현판, 간판 제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걸 검색해보면요. 나 여기 간판 팔고 있어 라고 적어놓은 블로그 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매월 정해진 개수별로 글 한 개당 한 개씩을 써놓는 건데요. 이걸 미리 찾아놓는 이유는 우리가 최소한의 문의가 오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제이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표에 보면은 키워드 옆에 모바일, PC, 합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표에 채워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검색량이라는 건데요. 네이버에서 사무실 간판이라고 검색한 사람이 한 달에 PC로는 340명, 모바일로는 280명, 총 월 620명이 사무실 간판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명수가 한 달에 어느 정도는 돼야 문의가 오기 때문에 이걸 미리 확인을 하고 이 표에 채워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미리 적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검색량을 확인하는 방법을 그럼 알아야겠죠?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아마 이 페이지를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야 여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이 계속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키워드 도구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내가 글쓰기를 대신해야 하는 업종의 고객이 검색할 만한 단어를 한번 검색해보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간판을 판다고 하면 사무실 간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나오죠? 340, 280. 저는 애초에 이걸 보고 그 표에 기록해 둔 거라서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서는요. 글쓰기 주제를 뭘로 할 건지 키워드를 기준으로 미리 적어두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제 수강생 분들한테는 이 키워드 찾는 트레이닝을 진짜 엄청 시킵니다. 왜냐? 보통 이 초보자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많은 검색량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본다고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 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만약에 이 많은 사람이 내 거를 구매하지 않을 고객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면 어떨까요? 의미가 없겠죠? 초등학생은 아마 블로그에도 관심이 없을 거고 뭔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문의를 하도록 간판이 팔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관심 있는 대상한테 뿌리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키워드라는 아이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유료 강의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명이 봐도 그 한 명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많이보다는 진짜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걸 살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과정을 3번에서 조금 더 딥하게 할 거예요. 그럼 3번을 봐볼게요. 돈 되는 글쓰기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한 명이 봐도 그 한 명이 내 글을 보고 구매하는 거예요. 원래 돈은 돈의 이동이 생길 때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이 봐도 한 명이 내 글을 보게 구매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글쓰기로 돈 되는 방법은 지금 제가 말한 이 블로그 대행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른 방법들 보면요. 100명, 1000명, 막 10,000명을 보게 만들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초보자고 이제 막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3번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 수익화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한 명이 봐도 한 명이 구매하는 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누굴 위해 쓴다 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철수면 철수, 0이면 0이라고 아예 구체적인 대상 한 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한테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적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는 꼭 블로그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SNS가 다 똑같아요. 유튜브, 인스타도 다 똑같거든요. 어떤 글을 쓸 때는 명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하는지가 나와야지 그 사람한테 공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그게 꼭 구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 이 영상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한 거다 라고 생각을 갖고 찍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영상은 전 유진이라는 분을 위해서 찍는 거예요. 이 유진이가 누구냐면 이 유진이는 마케팅 대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유진이는 네이버 아이디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한두 번 정도는 써봤어요. 바로 이 유진이가 이 영상을 보길 바라면서 저는 찍고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왜 이 유진이를 위해서 찍게 됐냐면 글쓰기를 해봤던 분이라면 아마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반드시 고민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블로그 대행에 대해서 아마 어디선가는 들어봤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제가 뭘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유진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바로 제가 말한 이 과정 있죠? 이게 이 3번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2번에서는 이미 키워드를 찾아놨죠? 그럼 3번에서는 이 키워드 중에 하나를 딱 정하고 그 키워드를 검색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만 이걸 처음에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겠죠? 그럴 때는 실제 그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좋아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사무실 간판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주 보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크릴, 현판, 명패, 스텐, 미니 이런 단어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검색했을 때 자주 나오는 단어를 먼저 캐치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자료를 찾아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내가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밑에 조금 더 내려보면은 함께 많이 찾는 이라고 해서 애초에 네이버가 묶어놓은 단어들이 또 보여요. 여기 단어를 가져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볼게요. 좀 더 밑에 보면 이제 블로그가 보이는데 여기 블로그에서도 자주 보이는 단어를 찾아보면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시트지, 비용, 설치 이런 단어들이 보였어요. 이렇게 단어를 다 정리해뒀으면 이제 이 단어들과 함께 사무실 간판을 검색하는 사람이 도대체 얘는 왜 검색을 했는지 뭐가 궁금한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이건 직접 여기 있는 글들을 보면서 찾아보는 게 좋은데요.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에서 간판을 많이 할까? 사무실에서 많이 하는 간판 종류는 뭐가 있을까? 금액대는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질문 형태로 바꿔보는 거죠. 물론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사실 AI를 이용하면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저는 제 수강생들한테는 절대로 처음에 AI를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이 AI가 진짜 글을 잘 쓰거든요? 뭔 말이야, AI가 잘 쓰는데 왜 AI를 쓰지 말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진짜 중요하니까 좀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잘 쓰기 때문에 절대로 처음에는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AI만큼이라도 글을 못 쓰면 글쓰기로 돈 벌기가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AI가 잘 쓰면은 뭐하러 나한테 맡기겠어요? 그냥 AI한테 써달라고 하지. 바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냥 좀 편하게 가려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GPT 가서요 이런 식으로 검색하세요. 그리고 이거 나오면요 네 그거 복붙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로 수익할 수 있다, 블로그로 돈 벌 수 있다라는 영상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건 너무 단기적으로만 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하면 일단 수익화를 앞으로 1년도 안 걸려서 더 이상 안 될 거예요. 다들 다른 거 해보셨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애드센스, 쿠팡 다 해보셨죠?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른 부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면 얼마 못 갑니다. 왜냐면 이거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해버리면 솔직히 우리한테 굳이 맡길 필요 없고요. 그냥 AI한테 다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 익은 수박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겉은 멀쩡해서 수박인 줄 알아서 샀어요. 근데 막상 잘라보니까 어때요? 희어 멀건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안 먹고 싶잖아요. 이게 글쓰기도 똑같아요. 결국 글을 돈으로 바꾸려면 글의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똑같은 질문에 다 비슷한 답변만 하면 어때요? 맛없죠. 맛없는 수박이에요. 안 사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수강생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해요. AI로 하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 수강생한테만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처음에는 AI 쓰지 마세요. 무조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 할 줄 알면 그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AI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우리 주랑이
고양이 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AI 처음부터 쓰는 연습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주 최소한으로 AI를 쓰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답지 같은 거예요. 문제를 안 풀어보고 그냥 답지를 보면 성적 어때요?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해 보시되 내가 먼저 이 단어를 검색한 사람은 뭐가 궁금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쭉 내가 노트에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AI한테 물어봐서 답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답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4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 되는 글쓰기를 쓸 차례예요. 총 2가지 AI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퍼플렉시티라는 AI예요. 이 퍼플렉시티를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까 메인 화면을 봤을 때 키워드 몇 개를 찾았었잖아요. 그거를 질문으로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사무실 간판을 검색했을 때 나왔던 단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크릴, 현판, 명패, 스텐, 미니, 시트지, 비용, 설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검색한 사람이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내 글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바로 그거를 AI를 통해서 좀 범위를 좁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에서는 검색을 했을 때 이 단어가 말하는 그 질문을 찾아내는 거죠. 화면 보고 보여드릴게요. 퍼플렉시티에 처음 질문을 할 때는요. 그냥 포괄적인 질문을 던져도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퍼플렉시티의 목적은 질문의 범위를 줄여주는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이버에 일단 퍼플렉시티라고 검색을 하면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사무실 간판에 관해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 궁금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종류, 설치 방법, 디자인, 가격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단어들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아크릴, 현판, 명패, 스텐, 미니, 시트지 여기까지는 종류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비용 설치 부분은 각각 설치 방법, 가격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 중에서 연관이 많은 내용은 종류니까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바로 밑에 간판의 종류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각각 종류를 설명을 해주네요. 이렇게 질문을 누르면 또 밑에 관련 질문이 더 나오는데요. 여기에 만약 추가적으로 볼 게 있으면은 조금 더 눌러보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 자료 조사만 하셔도 돼요. 퍼플렉시티는요, 딱 여기까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퍼플렉시티 진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질문을 던지는 건 사실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답변만 본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답변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 출처라고 되어 있는 링크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링크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퍼플렉시티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링크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출처맨 오른쪽에 모두 표시라고 누르면 전체 링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각 링크 칸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링크 주소 복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복사를 하면 하나하나 링크를 다 복사할 수 있고요. 다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잠깐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퍼플렉시티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GPT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GPT는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게 있는데요. 이 GPT 접속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GPT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순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놓은 거 그거 순서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이 GPT 링크에 들어가서 메인 화면을 보시면 글쓰기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면 처음에 우리가 정한 주제 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저는 키워드를 사무실 간판으로 정했었기 때문에 사무실 간판을 적어줬고요. 이걸 다 적으면 이제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건 글 내용을 좀 더 좁히기 위해서 입력하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단어들을 같이 입력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사무실 간판을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왔던 단어들 아크릴, 현판, 명패, 스텐, 미니, 시트지 뭐 이런 단어들 있었죠? 그거를 저는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링크를 입력하라고 나올 텐데요. 여기 링크는 방금 우리가 퍼플렉시티에서 찾은 자료 링크들 있죠? 그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넣어주면 이제 GPT가 관련 내용을 쭉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글쓰기 틀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되는 글쓰기의 핵심은요. 한 명이 봐도 한
분명히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글을 보면 완전히 딱 정보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글을 그대로 베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의 특징은요, 이런 글을 쭉 보고 아, 사무실 간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다른 데 가요. 당연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수입도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설득될 만한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순서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번이에요. 체크리스트는 내가 쓴 글이 정말 설득이 될 만한 글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총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가시성, 설득, 노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시성은 글이 눈에 딱 봤을 때 잘 읽어지냐 하는 말이고요. 설득은 말 그대로 설득이 될 만한 글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출은 이 글을 내가 썼을 때 실제 고객한테 이 블로그가 닿겠냐 라는 부분이에요. 이 과정은 실제로는 한 30초? 요 정도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과정인데요. 왜냐면 보통 제가 이제 글쓰기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글쓰기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 글쓰기 공식이 뭐냐면 처음에 솔직히 우리가 글쓰기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아마 그래서 보통은 좀 쉽게 하려고 AI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글쓰기 공식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나마 글쓰기가 좀 쉬워지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설득 포인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대로만 쓰면 기본적으로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식대로 썼다면 이 체크리스트는 당연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또 굳이 고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체크리스트를 드리는 이유는 스스로 세뇌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라고 해야 그 글이 계속 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에 넣는 건데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당장 이 체크리스트 자체가 의미 있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글쓰기 공식을 배운 것도 아니고 글쓰기를 해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3번에서 키워드를 누가 검색할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또 이 검색한 사람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그냥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과정이 이제 각 키워드별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돈 받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그 쭉 루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0번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그 뒤로 시작할 때 1번은 딱 한 번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업체당 매월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주제가 매월 나오겠죠? 이렇게 2번까지 하면 이제 매월 어떤 주제 글을 써야 되는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될 때마다 컴퓨터 앉아서는 뭘 해야 돼요? 3, 4, 5번의 세트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3, 4, 5번이 한 세트고요. 내가 돈 받은 개수만큼 이 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시간은 초보자 기준으로는 하나 쓰는데 한 5시간 이상 걸리고요. 글을 뭐 한 50개 이상 썼다? 그러면 평균 하나당 2시간 이내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건당 초보자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내가 좀 잘 썼다? 그러면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받습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계약 있잖아요. 그 계약은 저는 건당 12만원, 15만원에 했어요. 그래서 이 부업의 목표는 사실 평균 하나당 2시간 이내의 글을 쓴 다음에 건당 최대 10만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데까지는 제 수강생 기준으로는 빠른 분들은 2개월, 좀 오래 걸리는 분들은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이 돈은 매월 주기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때 드리는 게 7번, 8번이에요. 이 7번, 8번 당장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간만 일단 잡으시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7번은 매출 피드백, 8번은 고객 관리입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건 한 달간 내가 쓴 글들 있죠? 이거를 잘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내 글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걸 다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측정해서 보고서 형태로 드리고 매월 비용을 받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표에다가 매월 글 링크를 넣고요. 한 달에 문의가 얼마나 왔는지 이런 걸 기록하는 표에 그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3주 전에 297만 원을 했던 아주 따끈따끈한 방법을 실제로 하나하나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과정 굳이 하나하나 보여드린 이유는요. 우리 주랑이 분들이 이 글쓰기에 조금 더 친숙해져서 이 부업 수익화의 속도를 좀 더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예요. 제가 이런 글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웬만한 법을 다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돈 버는 것에 진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구매대행, 스마트 스토어, 쿠팡부터 시작해서 뭐 티스토리, 애드센스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 딱 원리가 하나더라고요. 아, 뭔가를 팔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도대체 뭘 팔 줄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면서 내린 결론이 설득하는 글쓰기였거든요. 근데 뭐 글쓰기라는 게 솔직히 혼자서 막 글을 몇 번 써본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쓸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단순히 일기를 쓴다고 해서 글이 늘진 않더라고요. 뭔가 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쓸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게 그 당시에 제가 수학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학 과외를 홍보하는 블로그 글쓰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몇 개를 쓰다 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른 학원들 있잖아요. 그 학원들 홍보글을 대신 써주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게 저한테는 마케팅 대행이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고, 아,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득해야 정말 매출이 올라가지? 이런 걸 고민하고 그 원리를 알게 되니까 유튜브, 인스타까지도 잘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설득하는 글쓰기를 모르고 유튜브랑 인스타 했을 때는 진짜 유튜브도 이 주는 사람 전에 4번이나 말아먹었거든요. 뭐 인스타도 막 사진 몇 개 올리다가 뭐 이상한 DM이나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는 블로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블로그는 글쓰기를 연습하는, 그리고 실제로는 이 파는 기술을 알게 되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뭐 건당 1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탕을 드린 거예요. 그 사탕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사탕을 계속 먹으면 어때요? 이만 썩어요. 그래서 훨씬 중요한 건 이 사탕만을 위해서 하라고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우리 주랑이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줄 알게 되면 파는 기술을 갖게 되는데 내 몸값 자체를 높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저처럼 뭐 네이버 블로그부터 애드센스,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유튜브, 인스타, 스마트 스토어, 구매된 쿠팡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정도는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도 뭐가 왔는지 모르겠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고 방황을 이미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진짜 이 방황을 10년이나 했어요. 뭘로 방황을 했는지 자세하게는 제가 제 소개글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세요. 여튼 제가 이제 정착을 해보니까 알게 된 건데 제가 너무 단편적인 것만 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영상이 짧다 보니까 보통 유튜버들이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할 때는 딱 이런 정도만 말해요. 여러분 AI로 글 쓴 다음에요, 이걸 자영업자들한테 건당 얼마씩 받아서 파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 저라면 그 방법을 듣고 오, 이런 게? 하면서 진짜 AI로 쓴 다음에 그 글을 그대로 파는 그 정도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한 3, 4만 원 벌어보고 나서 아, 그래 이런 게 있구나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3, 4만 원이 적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수입도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이 이상도 받기 어려울 뿐더러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3, 4만 원을 주기적인 수입으로 만들기가 훨씬 어려웠어요. 왜냐면 사실 이 AI로 쓴 글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완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나는 이 글쓰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잘 쓴 AI 글을 어떻게 내가 보완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주기적인 수입으로 연결이 되기까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제가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 시작이 블로그 마케팅 대행이었고요. 제대로 하다 보니까 수입도 수입인데 무엇보다 확장성 있다는 거, 진짜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다음 달에 마케팅 대행 창업반이라는 걸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인스타, 홈페이지까지를 알려드리는 오프라인 강의예요. 이걸 왜 하냐면은 사실 대부분은 블로그 강사면 블로그만 알려주고 유튜브 강사면 유튜브만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블로그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유튜브, 인스타 이렇게까지 다 퍼나를 수 있는지, 심지어 사실 홈페이지도 이 블로그 글쓰기 공식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이것만 알면 사실 코딩을 몰라도 웬만한 홈페이지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제 강의 홈페이지도 진짜 이 기획법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진짜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해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너 그냥 강의를 벌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 뭐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수강생도 확장성이 있으려면 결국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음 단계라는 건 더 큰 업체를 맡아본다던가 아니면 유튜브, 인스타까지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유튜브, 인스타든 아니면 더 큰 업체를 맡으려면 결국에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제 업체를 통해서 같이 해보다 보면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마케팅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여튼 길게 말했지만 만약 이 영상을 본 분이 완전히 초보자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순서를 기억을 하셔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처음 시작이 0번인데 0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넣어뒀으니까요. 신청하시면 총 64페이지짜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매주 제가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이 SNS 수익화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